오늘 영상의 시작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잠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운 분들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합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피곤한 사람과 개운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처음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피로는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커피를 더 마시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기상시간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아침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항상 그 이전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부터 짚어볼게요. 잠을 오래 자면 회복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잠은 시간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한 사람이 있고 6시간을 자도 개운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잠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리듬을 이루며 반복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자는 동안 몸은 쉬지 못합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몸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몸이 개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주 깨거나 꿈이 많거나 자고 일어나도 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회복이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피곤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피곤함은 쉬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럼 왜 쉬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밤에도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잠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는 분,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이어지는 분, 걱정, 후회, 계획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분. 이 상태에서 잠이 들면 뇌는 잠들어도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회복 호르몬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 밤이 반복되면 아침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온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개운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밤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가 아침에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 과정이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불빛, 자극적인 화면, 늦은 식사와 야식이 반복되면 체온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몸은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은 아직 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잠들기 전 이미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면 피곤한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활동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아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아침 피로는 밤에 쉬지 못한 몸의 증거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가 아니라 나는 밤에 정말 쉬고 있었을까? 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아침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과 개운한 사람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눈을 뜬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일어나긴 했는데 정신이 멍해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눈과 몸이 따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도 함께 깨어납니다. 반면 피곤한 사람들은 눈만 먼저 뜹니다. 몸은 아직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하루 전체 컨디션을 가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을 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기상은 단순히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체온이 올라가고 호르몬이 전환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아침은 개운해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막히면 아침은 무겁게 시작됩니다. 먼저 혈액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는 동안 혈액은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야 장기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혈액은 다시 속도를 올려 뇌와 근육으로 공급됩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이 전환이 부드럽습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이미 혈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손발이 차갑지 않고 머리가 비교적 맑습니다. 반대로 피곤한 사람들은 이 전환이 늦습니다. 눈은 떴는데 혈액은 아직 밤 속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다. 머리가 멍하다. 몸이 무겁다. 이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체온입니다. 개운한 아침의 핵심은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개운한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이미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사람들은 아침에도 체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몸은 계속 말합니다. 아직 쉬어야 한다. 그런데 눈은 이미 떠졌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억지로 몸을 끌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침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개운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보다 각성 호르몬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면 피곤한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먼저 튀어오릅니다. 알람 소리, 급한 일정, 걱정이 겹치면서 몸은 아침부터 긴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한 하루는 아침부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점심도 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아침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어났느냐입니다. 이제 기상 직후 30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0분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허락합니다. 반면 피곤한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밀어붙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이 순간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부담을 느낍니다. 이 부담이 피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답이 아침 컨디션을 설명해 줍니다. 개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침에 자극을 줄이지 정보를 줄이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개운한 사람은 눈보다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혈액이 움직이고 체온이 오르고 호르몬이 전환된 다음 눈을 뜹니다. 피곤한 사람은 눈만 먼저 뜹니다. 몸은 아직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하루의 질을 가릅니다. 아침에 피곤한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체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체력이 문제라면 하루 종일 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만 넘기면 좀 괜찮아요. 오후가 되면 오히려 정신이 들어요. 이 말은 체력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피로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입니다. 체력은 쓰는 힘이고 회복력은 다시 채우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자고 나면 돌아옵니다. 하지만 회복력이 떨어지면 자는 동안에도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힘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쉬는 중이 아니라 대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신경은 계속 깨어있고 장기는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회복력이 떨어질 때 아침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을 뜨자마자 피곤한 느낌입니다. 이건 수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실패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다는 느낌입니다. 몸이 아직 전날의 피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마음도 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 관리하면 회복력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할 때입니다. 다들 아침엔 피곤하지.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기기 시작하면 회복력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회복력은 어떻게 떨어지나요?
회복력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눈치 못 채게 떨어집니다. 주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쉴 시간이 아니라 쉴 상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복을 방해하는 습관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자는 시간은 충분해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회복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회복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밤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쉬려 하지 않고 적당히 멈출 줄 압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생활 리듬을 점검합니다. 이 차이가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큰 격차를 만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것은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면 아침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몸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침에 느끼는 피로를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이 피로는 몸이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아침 피로가 단순히 컨디션 문제를 넘어서 왜 자꾸 아프고, 왜 회복이 더뎌지고, 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지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것과 면역력이 무너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면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병에 걸리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에서 면역은 싸우는 기능이 아니라 회복을 마무리하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밤에 충분히 회복된 몸은 면역을 유지할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 회복을 못하면 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부터 쓰고 면역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아침 피로가 지속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 자꾸 잔병 치레를 해요. 한 번 아프면 회복이 오래 걸려요. 예전보다 감기에 잘 걸려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회복이 안 된 밤이 반복되면 몸은 항상 비상모드에 머뭅니다. 비상모드에서는 당장 필요한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면역은 급하지 않은 기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밀려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스트레스 쪽으로 씁니다. 이 악순환이 아침 피로, 면역 저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면역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목이 칼칼하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피로가 오래간다. 이런 신호들이 초기 면역 저하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모두 밤 회복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을 합니다. 면역이 약해졌으니 무언가를 더 먹어야 하나? 물론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회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제 아침과 면역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이미 마이너스에서 출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은 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몸은 더 지쳐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은 더 피곤해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면역은 계속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면역은 강화되는 게 아니라 회복될 때 살아납니다. 아침 피로가 계속된다면 이미 회복과 면역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2단계에서 관리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과 개운한 사람의 차이를 속도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빨리 움직여야 덜 피곤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일수록 하루를 너무 빠른 속도로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회복을 갉아먹고 면역을 소모하고 저녁까지 피로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아침에 개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를 먼저 맞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고유한 속도가 있습니다. 이 속도를 무시하면 몸은 하루 종일 뒤처진 상태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분들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납니다. 바로 핸드폰을 봅니다. 급하게 씻고 움직입니다. 몸은 아직 밤인데 생활은 이미 낮 속도로 달립니다. 이때 몸이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빠르게 올려 억지로 각성하는 것. 이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대가가 큽니다. 아침에 쓴 각성 에너지는 저녁에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급격히 지치거나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반면 개운한 사람들은 아침을 가속 구간이 아니라 전환 구간으로 씁니다. 몸이 밤에서 낮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 차이가 하루 전체 에너지 분배를 바꿉니다. 이제 한 가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게요. 아침에 피곤한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부터 떠올립니다. 오늘 일정, 미뤄둔 일, 걱정거리. 이 생각들이 몸보다 먼저 달립니다. 이 순간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에너지가 새기 시작합니다. 개운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보다 지금 몸이 어떤지를 먼저 느낍니다. 이 짧은 차이가 하루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속도는 하루 전체의 에너지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침에 빠르면 하루가 길고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느리면 하루가 안정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아침에 느리게 살 수 없는 상황은요? 중요한 건 물리적인 속도가 아니라 몸의 속도입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몸이 깨어날 틈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들은 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쫓기듯 움직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력은 더 떨어지고 면역도 더 밀려납니다. 결국 밤이 와도 몸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침 피로, 하루 과속, 밤 회복 실패의 고리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은 하루를 열심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급하게 시작합니다. 이 급함이 몸을 계속 긴장 상태에 두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빠르게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피로의 원인을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밤의 회복 실패, 몸보다 먼저 깨어나는 눈, 체력이 아닌 회복력 문제, 면역의 소모, 하루를 너무 빠르게 시작하는 속도.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조급해집니다. 다 바꿔야 하나요? 이제라도 늦은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회복은 가장 작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 지점은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몸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그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분들은 이 전환이 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밤에서 바로 잠으로, 잠에서 바로 활동으로, 활동에서 바로 잠으로. 이 급격함이 몸을 계속 긴장 상태에 두었습니다. 회복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 전환을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침 회복의 출발은 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직후 바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이 아직 밤에 있는지, 조금 깨어 있는지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인식이 몸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제 낮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하루 중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회복을 밤에만 맡깁니다. 하지만 회복은 하루 종일 분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지점, 활동이 가장 많아지는 시간대에 작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는 것, 호흡을 느끼는 것, 몸의 긴장을 확인하는 것. 이 짧은 멈춤이 저녁의 회복 부담을 줄입니다. 이제 밤입니다.
밤 회복의 핵심은 완벽한 수면이 아닙니다. 하루를 끝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분들은 잠들어도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몸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의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몸의 긴장을 크게 낮춥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보겠습니다. 회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환을 살립니다. 아침과 낮과 밤 사이에 완충 구간을 만듭니다. 그 완충이 몸을 보호합니다. 아침 피로는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전환 없이 살아왔다는 알림입니다. 아침에 개운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만 바꾸세요. 바꾸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겁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